이슈 토크. 네, 다양한 현안들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6.25 전쟁 75주년입니다. 1950년부터 3년간 참혹했던 전쟁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또 지금 우리에게는 무엇을 남겼는지 6.25 전쟁의 역사를 한번 이 시간 통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원주 육민관고등학교 남예찬 역사 선생님 함께 모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오랜만에 뵙게 됐습니다. 오늘 또 중요한 내용들 전해주시러 오셨는데 오늘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25 전쟁 일기입니다. 6.25 전쟁의 역사가 교과과정에서는 얼마나 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을까요? 네, 저희가 수업을 하기 위해서 보는 성취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그 성취 기준에 항상 6.25 전쟁의 과정과 분단에 대해서 자세하게 수업해야 될 것을 명시해 놓고 있고요. 단순하게 페이지로만 봤을 때도 5장 이상은 6.25 전쟁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와, 5장 이상이면 꽤나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나 국가 분쟁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비해서 학생들도 전쟁에 대한 관심과 걱정이 크지 않을까 싶은데 현장은 좀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수업을 하기 전에 이제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라든지 또 최근에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그런 분쟁도 아이들이 직접 와서 이야기를 하고 또 안타까워하는 학생들이나 혹은 이제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학생들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공감과 또 실질적인 걱정들이 현장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1950년 6월로 저희 한번 가보겠습니다. 새벽에 북한의 남침으로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전쟁이 있기 직전의 남북의 상태는 좀 어땠을까요? 네, 일단은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었고요. 북쪽에서는 48년 9월 9일에 이제 정부가 만들어졌었는데 그 이후에 미군과 소련군이 철수를 하다 보니까 38도선 부근에서 국군과 북한군의 크고 작은 약간의 분쟁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3일 만에 북한이 서울을 점령을 했습니다. 미국에 보고된 전문에서 춘천도 포위가 됐고 동해안에도 북한군이 들어왔다 이런 내용이 빠르게 좀 보고가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3일 만에 빠르게 올 수가 있었던 걸까요? 네, 사실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당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인 사실인데요. 북한에서는 애초에 3일을 계획을 하고 서울을 점령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네, 빠르게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유비무환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준비가 되게 철저하게 되어 있었는데 소련의 지도자였던 스탈린으로부터 군사 지원을 이미 받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49년에 공산화를 이룬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전쟁을 참전하겠다는 약속도 이미 받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은 소련과 어떤 중국의 지원을 힘입어서 지금 이제 3일 만에 이렇게 내려올 수 있게 됐다 하셨는데 그러면은 양쪽 진영에서 이 전쟁에 얼마나 많은 병력들이 참전을 했던 건가요? 네, 그 기록에 의하면은 초기 남북 병력은 남쪽이 국군이 10만 명 정도, 북한군이 19만 명 정도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국가기록원에 있는 총 피해 인원을 살펴보면은 국군은 62만 명 정도, 유엔군도 나중에 참전하잖아요. 네. 그래서 유엔군도 15만 명, 북한군도 64에서 미군은 이제 80만 명까지 추정을 하고 있고요. 중공군 같은 경우에는 97만 명이 피해를 봤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전 인원으로 치면은 예상컨대 300만 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많은 숫자가 이 전쟁에 참여를 했다는 걸 이제 또 국가 기록으로도 남아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 중국, 소련, 한반도가 사실 이념 전쟁의 장소가 된 건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저도 그렇게 동의하는 바인데요. 특히 베트남 전쟁과 더불어서 한국 전쟁은 사회주의 진영과 민주주의 진영의
이념 대립으로 나타난 전쟁이라고 여러 교과서에도 이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진영 간의 이념 대립이다. 네. 자, 그렇게 이제 6.25 전쟁을 저희가 이제 좀 훑어보고 있는데요. 강원도 이야기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원도가 6.25 전쟁 당시의 격전지라고 좀 꼽히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전투들이 있었을까요? 네, 강원도에 관련된 전투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특히 이제 고지 전투들이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지전. 네. 네. 그래서 뭐 백마고지 전투는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예. 뭐 피해 능선 전투라든지 음. 수도고지 전투, 네. 그리고 원주 지역 전투도 있었습니다. 아, 원주에서도 있었습니까? 네. 백마고지와 피해 능선 뭐 다양한 것들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꼭 알면 좋을 어떤 전투 이야기 우리 청취자분들께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유명한 전투는 백마고지 전투이긴 한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원주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네. 원주 전투를 조금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북한으로 쭉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요. 네. 중공군이 들어오면서 일사후퇴라고 이제 철수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기간에 우리 원주 지역을 북한군 쪽에 뺏기게 됐었는데 그 뺏겼던 지역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싸웠던 전투가 원주 전투였습니다. 네, 원주라는 지역은 교통적으로 상당히 유리한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유엔군의 지도하에서 원주를 되찾기 위해서 많은 피해를 흘렸었고요. 특히 이제 프랑스군이 그때 당시에 매우 용맹하게 싸웠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전사자를 많이 내기도 하고 그랬어서 그 강릉원주대학교 원주 캠퍼스에 가면은 네. 프랑스 군과 이제 원주 지역에서 같이 협업해서 만든 그 전쟁 기념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걸 이제 또, 알리기 위해서 전쟁 기념비도 조성이 되어 있고, 뺏겼던 원주 지역을 되찾기 위해서 이제 합세를 해서 원주 전투가 벌어졌던 거군요. 결국은 이제 다시 되찾게 된 거죠. 그 전투 자체는 예. 이제 저희가 성공하지는 못했는데, 그래요? 네, 이후에 이제 나중에 되찾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전쟁에 민간인 학살이라는 사실 아픈 역사도 많이 남아있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국제법을 보면은 전쟁 시에 민간인 보호에 대한 규정이 강력하게 나와 있는데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민간인들이 전쟁에서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6.25 전쟁 때도 피해를 많이 봤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는 서울대병원에 당시 입원 중이었었던 환자들을 북한군이 학살한 사례도 있었고요. 또 더 안타까운 사례는 이제 자국민을 학살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당시 국민보도연맹이라고 좌익 쪽에 좀 몸을 갖다 담았던 사람들을 정신교육한다고 이제 만들었던 연맹이 예. 있었는데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연맹원들을 정부에서 학살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수많은 인명 피해가 또 있었던 전쟁입니다. 이게 민간인 보호와 관련된 법이 어떤 전쟁 관련된 법률에 또 명시가 돼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때도 지켜지지 않았고 사실 현재까지도 좀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일단 3년간의 전쟁 끝에 정전협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정전협정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좀 이루어졌을까요? 네. 정전은 일단 처음에 제안을 한 것은 소련 측의 제안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었는데요. 예. 정전 협정에서 이제 중요하게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군사분계선, 그러니까 이제 휴전선이라고도 많이 그러시는데, 거기를 어디로 그을지와, 네. 그리고 전쟁에서 이제 잡힌 포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전쟁 포로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포로를 보내는 방식에 있어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가지고 논쟁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요. 그 난항을 겪다가 결국에는 이제 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53년 7월 27일에. 그러니까 그 휴전선과 이제 전쟁 포로들에 대한 어떤 협상까지 모두 마무리가 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게 된 거군요. 근데 당시 국내에서는 휴전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고요? 네, 대표적으로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전 대통령은 휴전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북한의 침략 전쟁으로 이제 전쟁이 시작됐는데 이승만 전 대통령은
이 기회를 틈타서 통일을 하고 싶던 생각이 이제 있었는데 정전을 하게 되면은 군사분계선으로 나라가 분단이 되기 때문에 예. 네, 강력하게 이제 휴전을 반대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데리고 있었던 반공 포로를 아예 석방시키는 등 네, 그런 활동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목소리보다는 휴전을 강력하게 원하는 목소리가 더 컸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진 건가요? 네, 이제 일단 국민들은 당연히 전쟁을 그만했으면 하는 마음도 이제 컸고요. 그리고 이제 전쟁을 그만하고 싶었었던 이제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우리를 돕고 있었던 미국도 전쟁을 그만하고 싶었는데요. 네네. 네, 결과적으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이제 경제 원조나 네, 한미상호 방위 조약 체결을 조건으로 해서 네, 휴전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은 뭐 이란, 이스라엘 뭐 이런 나라들의 이제 전쟁을 보면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정도의 국제정세 불안이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었고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서 현재의 상황을 좀 보면 아무래도 이런 상황들이 더욱더 좀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께서는 어떠십니까? 네, 사실 3차 세계대전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에 대해서 엄청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2차 세계대전 때는 5천만 명이 죽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또 일어난다면은 아마 수많은 사람과 세대들이 피해를 입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예. 특히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몇몇 학생들이 좀 우울해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네, 전쟁이 일어나는 거를 보면서. 네. 네, 그래서 이 후대에 이런 아픔이나 비극은 좀 넘겨주지 않아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학생들도 이 전쟁과 관련해서 조금은 더 이렇게 체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오늘 6.25 이게 때문에 뭐 수업을 하면서도 6.25에 대해서 또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가실 수가 없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내용도 좀 얘기를 하셨나요? 네, 이제 올해는 아직 6.25 전쟁을 배우는 파트는 아니긴 한데요. 네. 네, 항상 매년 수업을 할 때 6.25 전쟁의 비극과 또 분단 이산가족의 아픔 등을 많이 강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교과 과정 속에도 나타나지만 오늘은 또 우리가 한 번 더 이 6.25 전쟁에 대해서 되새겨 보면서 얼마나 많은 피해들이 있었는지 이 시간 통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육민관고등학교 남예찬 역사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